자, 20번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아마 이 해설을 찾아보시는 대부분들이 막혔겠죠. 문제를 풀다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신유형이라면 신유형이기도 한데 정확히는 우리가 좀 익숙하게 보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익숙한 사고 과정으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요 시험지에 좀 엣지랄까? 그냥 너무 흔한 문제는 아니고 약간의 생각이 좀 필요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흘러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감이냐, 아예 센스냐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약간 논리랑은 거리가 먼 느낌이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를 해설을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미 해설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의 해설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해설을 듣고 이해가 안 되기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못 풀었다는 거죠.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 듣고서 아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렵지 않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생각이 아닌데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한참을 고민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바로 요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다가 이게 뭐지? 어떻게 구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는 명심하세요. 내가 정확히 구해야 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문제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막혔어. 그랬을 때는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되지? 요거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작해보면 자, 곡선 이것과 직선 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k를 구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k는 구할 수는 없어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교점을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풀어서 k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여기다가 k 넣고 여기다 k 넣으면 같다. 교점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것만 얘기해 놓고 막혔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왜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조건 자체가 x가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이렇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 가만히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그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식으로 넣어봐야 되나? 여기 fx에다가 저 5분의 1의 x-3제곱이라는 걸 넣어봐야 되나 이렇게? 이게 뭐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하고서 물음표가 계속 떴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식으로 넣고 하는 거는 뭐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충 좀 넣어볼까? 0을 넣어볼까? 1을 넣어볼까? 아니면 뭐 3분의 1을 넣어볼까? x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넣어보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대번에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x에다가 뭘 넣을 수 있지? k가 뭔지 모르는데 함부로 뭘 넣을 수가 없잖아. 그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치를 대입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얘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지? k가 뭔지 모르는데 뭘 넣어야 되지? 하면서 k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혹시 내가 k를 대충 찾아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k가 대충 몇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또 이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의식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멘트는 항등식 멘트이고 항등식은 개수 비교, 즉 식을 넣고 비교하는 거랑 수치 대입 대충 아무거나 이제 될 만한 거를 넣어가면서 식을 만들어 보는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개념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생각, 수치 대입이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지? 그럼 내가 K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K는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충 몇인지는 알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x에다가 0을 넣어 볼게요. 여기 x에다 0을 넣으면 얘는 125가 되죠. x에다 0을 넣으면 얘는 0이 되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가 0일 때 얘랑 얘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찍히냐를 비교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건 모른다 쳐도 이제 결론이니까 이건 모른다고 쳐도 대충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고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어서 이렇게 교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점이 몇인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어딘지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0을 넣어볼까? 1을 넣어볼까? 2를 넣어볼까? 뭐를 보면서? 높이 차이가 바뀌는 순간을 보면서 얘가 더 높다가 얘가 더 낮아지는 순간을 찾으면 그 사이에 교점이 있을 거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0을 넣으면 얘가 높고 그럼 1을 넣으면 얘가 25는 또 1이니까 1을 넣었을 때도 얘가 높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지수함수가 더 높은 쪽에 아직은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5고 얘는 2니까 아직 2를 넣었을 때도 지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이 y는 x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가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을 넣게 되면은 1이 되죠. 3이 되죠. 3을 넣으니까 이제 저 직선이 높이가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전됐다는 겁니다. 직선이 지수함수보다 높아진 상황. 그래서 이 k는 2와 3 사이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왜 했습니까? 이거 왜 했습니까? 수치 대입이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했죠. 그래서 알아냈어. k가 대충 2점 얼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식에다가 3을 넣을 수 있고 4도 넣을 수 있고 뭐 3.1도 넣을 수 있고 아무거나 3보다 대충 3보다 큰 거는 아무거나 다 넣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한들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는 숫자는 대충 알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또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고민을 해봤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과정들을 쭉 해봤을 때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그 순간에 내가 정확히 구해야 하는 것이 뭔지부터 규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대부분이 드는 생각이 일단은 fx를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k를 구해가지고 k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내서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겠지 않을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논리.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 일반적인 논리를 부신다는 거예요. 왜?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하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체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는 fx를 구하고 k도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 맞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이거 자체. 그냥 나는 fx도 못 구해. 나는 k도 못 구해. 그렇지만 이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자체 통째로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정확히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뭘까? K는 못 구하지만 혹시 이거 덩어리 자체는 구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K에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보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거 자체는 구할 수 있나? 얘만 알면은 대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순간부터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3제곱은
125로 앞으로 덜어놓고 나면 그리고 5의 k제곱분의 1이라고 써놓고 나면 여기 가만 보니까 여기 세제곱, 여기 세제곱, 이거 k 곱하기 5의 k제곱의 세제곱으로 봐도 되잖아. 이렇게. 자, 보세요. 이 과정이 어려워서 못 풀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식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못 풀었다고요. 왜? 이걸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럼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혹시 그건 가능한가?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요 덩어리 자체가 5분의 1의 9제곱이라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이게 5분의 1의 9제곱이니까 내가 구해야 될 건 이제 이게 된 거구나. 그러면 일단 자, 여기서 출발해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얘가 5분의 1의 9제곱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되겠죠. 이게 5분의 1의 9제곱이 되면 f 5분의 1의 9제곱이 그 x를 찾아서 넣었으면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요게 5분의 1의 9제곱이 되는 그런 x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때 얘가 5분의 1의 9제곱이다 라고 두게 되면 x가 12죠. 그래서 x가 12가 되는데 이때요. 이 타이밍에 이거 혹은 이거 몰랐어도 답은 나와요. 그렇지만 알아야 하죠. 왜? 이게 좋아. 얘가 5분의 1의 9제곱이 되도록 하는 x는 12가 맞는데 근데 이 fx가 여기서 정의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2를 넣을 수 있어? 라는 판단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했어도 12가 되니까 맞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 풀이의 완성은 요거. 그래서 요거까지 따져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까 k가 어쨌든 2와 3 사이의 수니까 여기다가 12를 넣는 거는 가능하겠죠. 이 함수가 지금 대충 2. 얼마부터 정의된 함수니까 여기다 12를 넣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이 식의 x에다가 12를 넣어주면 최종적으로 36으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를 가지고 12분을 했는데 빨간색 부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이 방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 풀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도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파랑이 안 되니까. 이런 추론이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